안녕하세요. 지구촌 기막힌 스토리 지막스 103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애니와 복서입니다. 복사님, 저희가 어떤 팟캐스트인가요? 수다쟁이 부부가 해외 재밌는 사연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팟캐스트입니다. 네. 자, 지난 화가 길어졌으므로 이번엔 바로 빨리 합시다. 지난해가 그 예상치 못한 이슈로 좀 길어져서 네, 빨리 합시다. 빨리 하겠습니다. 사연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연. 네. 저의 아내가 왜 새로운 사랑을 찾은 저의 전처를 질투하는 걸까요? 에? 나의 현 아내가 나의 전처를 질투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에 뭘 더 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해. 이 첫 문장이 웃긴다. 저는 37살입니다. 30살인 제 아내는 제 전처가 약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로 전처를 집착하듯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전처는 어떤 남자와 꽤 오랫동안 만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서 관계가 진지해지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쓰니와 전처 사이에 애가 있는데 그쵸. 그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네. 이 이야기를 들은 제 아내의 첫 반응은 그 여자와 결혼하는 루저가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남자는 정말 괜찮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 아이들의 엄마 곁에 좋은 남자가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할 텐데 제 아내는 매우 짜증내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 제 전처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있지 않아서 그 관계를 직접 볼 수 없으니 그 남자에게 팔로우 요청을 보냈습니다. 에? 이것도 좀 웃긴데? 저는 아내에게 이 문제에 대해 따졌지만 그녀는 질투하거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럼 뭔데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한다고.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그 남자와 함께 살아야 할 텐데 그가 좋은 사람이고 아이들의 엄마와 행복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게 정신이 있는 사람이면 누가 쟤를 좋아하겠냐라고 말했습니다. 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 그녀가 제 전처가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걸까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그 사람, 그러니까 제 아내 전처는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완전 난리가 났습니다. 아내는 전처를 향해 온갖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 도와주실 분 없나요? 왜 이래? 뭐 사이코야? 왜 이래? 그래서 댓글에 여러 가지 추측과 그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물어보잖아요. 그치. 무슨 일이 막 좀 더 맥락을 설명해 달라고. 그래서 글쓴이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처와 아직 결혼하고 있었을 때 이혼하기 전에 현 아내를 만난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은 바람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나는 치팅을 한 건 아니다. 오케이. 라고 했는데 전처와의 뭐 관계가 식어갈 때 뭐 현 아내가 뭐 도움을 줬고 어쩌고 하는 거 봐서는 이 현 아내와 진짜 막 육체적으로 바람을 피거나 뭐 따로 막 데이트를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도 심정적으로는 좀 이 현 아내가 기여를 한 것 같아. 이 둘의 브레이크업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가지고 댓글 중에 압도적으로 많은 의견이 이 현 아내는 전처가 불행해야 돼. 왜냐하면은 내가 뺏어왔잖아 이 남자를. 그러니까 나의 그 여자의 불행이 내 승리의 증표야 말하자면. 그리고 다른 댓글들에 이제 쓴이한테 또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외향적인 지표가 괜찮은 사람이냐. 그다음에 for example 돈이 많냐, 키가 크냐, 뭐 잘생겼냐, 뭐 그런 걸 물어봤더니 글쓴이가 짧게 말할게 yes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크네.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죠. 여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네, 제가 뭐 그렇다고 이를테면 복수아님의 뭐 전 여자친구가 좋은 남자를 만난 거를 시기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자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약간 좀 더 공감을 하나 싶어서. 왜냐면 저는 거기까지 읽고도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싶었는데 지인님 바로 그러면 그게 이렇게 맞겠네 이런 거 보니까 좀 더 설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내가 승리의 징표인 것보다 약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 내 남편, 지금 나의 현 남편, 그러니까 이 여자의 전 남편보다는 못한 남자를 만나는 게 이 여자한테는 더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그냥 연애를 하는데 내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 약간 막 이 남자친구가 막 불행하길 원친 않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서로 죽네 사네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연인이 헤어지듯이 헤어졌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런 거지.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생각은 이 사람이 막 진짜 지옥불에 떨어져가지고 고통받을 정도로 불행하기를 원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기가 막히게 잘 사는 꼴을 보고 싶진 않은 거야. 이 감정을 대표하는 노래가 있죠. 뭐지? 우우우
풍문으로 들었어. 아, 그래요? 그대에게 애인이 생겼다는 그 말을. 아, 근데 그냥 그래. 근데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델리킷한 거지. 그러면 좀 더 그 감정에 맞는 다른 노래가 있죠. 존니. 아. 월간 윤종신으로 나온 존니. 맞아요. 노래 내용 자체가 이건 남녀가 바뀌었는데 남자가 여자친구의 뭐 인스타그램 같은 걸 몰래 봤는데 새 남자친구랑 행복하게 잘 사는 웃는 모습을 보고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좋냐 라는 거를 좀 더 절절하게 표현을 하죠. 아, 그렇죠. 네가 좀 더 아팠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그건 내 연인이잖아. 내 전 여친에 대한 거잖아. 근데 이 안에는 쓰리 쿠션으로 내 남편을 전 와이프가 불행해야 되는 그런 건가요? 근데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제 복합적인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쓰니가 이 지금 현 아내와 약간의 그런 그 불륜과 불륜이 아닌 그 경계선에서 약간 그레이 에리아에서 약간 애매하게 썸을 타다가 그 와중에 이제 이혼도 하고 결혼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렇죠. 이 여자는 어쨌든 간에 주위 사람들한테 뭐 혹은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자격지심처럼 느낄 수도 있고 내가 이 결혼을 약간 깨게 만들었는데 기여를 했을 수 있고 이 여자한테서 내가 이 남자를 뺏었어. 이 남자 너무 좋아. 내 거야. 그래서 내가 뺐는데 성공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 좀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남자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못된 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 남자를 이혼시켜가지고 뺏었는데 정작 그랬는데 이 여자가 더 좋은 남자를 만났네? 하면 약간 이렇게 우씨? 그런 거 아닐까?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전 이해가 좀 돼요. 좀 도움이 됐어요 이 설명이? 나의 메소드 연기가?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요? 이해가 안 되나 이게? 여러분들 막둥이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이 감정이 확 와닿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이 쓰니의 반응, 그 여자는 사실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좀 에러 아니었을까? 내 아내가 이렇게 막 반응하고 있는데. 근데 좀 모르겠어. 근데 이게 근데 이혼한 게 보니까 막 진짜 죽자고 싸우다가 헤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제 남자가 뭐 우울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이제 뭐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 들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합의하에 이혼을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 미국에는 뭐 한국에도 많이 있는지 어떤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진짜 그냥 단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되게 그러니까 많죠. 둘 다 사이 좋아. 그러니까 둘 다 사람이 좋아. 사람도 좋고 뭐 금전적인 문제나 이런 거 없어. 근데 그냥 한 집안에서 계속 같이 살게 진짜 살아보니까 너무 좀 꼴보기 싫고 안 맞는 게 너무 많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그냥 콩깍지가 깨져서 그 연애할 때 콩깍지가 깨져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나와 안 맞을 뿐이지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렇죠. 뭐 제 주변에도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러니까 이혼은 했으나 그 전 남편과 여전히 진짜 클로스 프렌드로 잘 지내고 신기했어. 그리고 이제 전 시부모님한테도 너무 잘하고 여전히 자주 막 모시고 생일 때 이렇게 막 그 생신 때 뭐 밥 사드리고 이제 막 같이 공연 보기도 하고 이렇게 가까운 사이를 유지하고 뭐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럴 수 있다는 그런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긴 더 그럴 것 같은 게 애가 있잖아요. 아이가 있잖아요. 그럼 공동 양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 남자는 내 아이의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 이유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내 아이가 있는데 더더욱이나 그러면 이 남자 전 이 남자가 그 지금 현 와이프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잘못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고 오히려 뭐 이 남자의 입장이 지금 이 당황스러운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죠. 네, 이해가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댓글 중에 누가 이제 이 브로는 곧 세 번째 결혼하겠네 이렇게 누가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거기 대댓글로 내가 아마 이번에 이혼하게 될 것 같은데 세 번은 안 할 거다. 이러니 차라리 혼자 살겠다. 그랬더라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짧은 업데이트가 있는데 네네. 제가 번역을 깜빡하고 안 했네요. 자, 내가 내용을 간략하게 간짝은 뭐야? 말을 왜 이렇게 졸지? 자기 아주 장난 아닌데? 오늘 막 전을 오늘 절인 머신이야 진짜. 아니 내가 말을 절고 있다는 말을 절어. 이중절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이거 편집 꼭 내보내주세요. 너무 웃긴다. 큰일
큰일 났네. 와, 절절절. 아니 지금 저희가 약간 여담으로 저희가 오늘 새로운 공간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에서 녹음을 하다가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커뮤니티 센터에 약간 흡음이 잘 되는 그런 뮤직룸이 있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녹음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이 새로운 공간에 오니까 복수아님이 녹음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안 익숙한 데 있으니까 좀 긴장되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둘밖에 없는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공간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상해. 새로운 곳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약간 왜 긴장이 되지? 저는 막 이게 자세도 달라지고 책상이 달라지니까 몸이 좀 불편하기는 해요. 몸도 지금. 불편해요 지금. 네. 근데 이제 정서적으로 긴장될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긴장이 되지? 근데 뭐 긴장된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녹음합시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말을 지금 102회도 그렇고 지금 103회도 그렇고 와 진짜 오늘따라 혀가 굳었어 지금. 혀가 막 아니 자기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대본 그냥 써있는 글 읽을 때도 절절절절. 자 아무튼 이 업데이트를 네. 말씀드리자면 네. 이 글쓴이 아내가 하루 종일 울고 막 앵그리 했대요. 네. 막 물건 집어 던지고 접시도 깨고. 접시 깨는 거 선 넘었다. 접시를 막 일부러 깬 건 아니고 그 공격적으로 디시워셔를 식기세척기에 넣다가 2개를 깼대요. 이제 그래서 글쓴이가 무슨 일이냐고 근데 무시했고 그래가지고 이 글쓴이가 아내의 핸드폰을 이제 몰래 봤는데 본격. 근데 이 아내가 전처의 이 피앙세에게 인스타그램 DM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남자가 팔로우는 거절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자에게 오후 12시에 정말 무례하군요. 왜 내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라고 보냈어요. 맨 처음에 그 전에 이제 아내가 이 남자한테 인스타그램으로 DM으로 윙킹 스마일리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윙크하고 있는 이모지를 보낸 거야. 네. 이모지를 보내고 그리고 오후 12시에 내 말을 무시하다니 그 이모지를 보냈더니 it was seen. 그러니까 이 남자가 그거를 읽씹을 한 거야. 읽씹을 하니까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현 와이프가 난 12시에 그렇게 이제 왜 내 말을 씹어요?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또 읽씹을 했어요. 또 읽씹을 했대요. 근데 참 그러면 아까 이 여자가 약간 불행하기를 바라는 전처가 불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렇다 쳐도 그럼 이 남자한테 들이대는 건 또 뭐야? 미친 거지. 더 나아 보이니까. 그럼 혹시 이런 걸까? 이 전처랑 쓴이랑 원래 좀 알던 사이예요? 내가 그 생각을 아까 처음부터 하고 있었거든. 원래 좀 알던 사이였는데 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이스쿨 라이벌 같은 거.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 그렇네. 근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가진 건 다 좋아 보이는 거. 근데 막 어렸을 때 제 사촌 형이 있고 그 동생은 나랑 동갑인데 걔가 말하는 거를 나는 우리 오빠가 갖고 있는 건 다 좋아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 형이 뭐 MP3를 사면 자기도 똑같은 걸 사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더 뒤틀어서 저 여자가 데리고 있는 남자는 다 좋아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현 남편도 뺏은 거죠. 좋아 보이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근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니까 그 남자가 또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그럼 이 아내 전처에 대한 약간 그런 동경심 같은 게 있는 거죠. 뒤틀린 동경심이 있는 거지. 손민수랑 비슷한 거지 약간. 그러니까 마음은.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예전에 했던 사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는 아마 아내가 아니라 여자친구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내 전 여자친구의 막 비밀 계정인가 이런 것까지 다 팔로우 해가지고 머리 스타일도 따라하고 옷도 딱 똑같이 따라 입고 막 그랬다고 한 거?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그럴 수도? 그럴지도? 근데 이혼은 해야겠네요. 난 이거 보면 정뚝 떨릴 것 같아. 그럼요. 그 전까지는 뭐 그래 네가 마음이 좀 뭐 이해는 안 되지만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겠지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더라도 이 문자 메시지 보낸 걸 본 순간 그럼요. 사실상 바람을 피려고 뭔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그러니까 바람이든 아니든 뭔가 어쨌든 수작질을 부리려고 하는 건데 이 마음 자체가 너무 괘씸해. 아니 예를 들어 뭐 바람을 피우려는 게 아니라 그 여자랑 이제 전처와 지금 피앙세가 헤어지게 하려고 예를 들면 막 이간질을 시켜서 너 그거 너는 몰랐지? 뭐 이러면서 이 여자 이런 이 여자의 이런 모습을 내가 알려줄게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했다고 쳐요. 이 여자가 이제 그 남자를 뺏으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라고 해도 용서할 수 없죠. 그렇죠. 이 쓰니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리 보나 저리 보나 헤어지는 것이 답이다. 이 남자는 이혼을 2번째 하게 되겠네요. 예, 이혼 숙녀 캠프에 한번 가보시면. 아하. 자, 다음 사연 넘어가 볼까요? 네. 2번째 사연. 이번에는 여자 사연입니다. 드디어 읽어주시죠. 제가 사연 4번째 만에 제가 읽네요.
제 딸의 생일 사진에 또 저만 빠졌네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말도 하기 싫습니다. 이혼했나 봐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읽어보시죠.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 딸은 지난주 중에 5살이 되었지만 생일 파티는 어제 했습니다. 요즘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트램펄린 파크여서 거기서 파티를 열었어요. 방방. 그냥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이제 그 트램펄린 공원이라는 거군요. 저는 이게 고유명사인가 해가지고 잠깐 고민했는데 왜? 방방이라고 불렀나요? 저희는 방방이라 불렀어요. 저희가 어디죠? 제가 살던 동네 안산 당시에. 그러니까 경기도 안산. 경기도 안산. 저는 그냥 트램펄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야, 역시 서울 사람은 다르구만. 방방 퐁퐁 뭐. 근데 저는 이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 게 트램펄린을 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저 어렸을 때 제가 그때는 안산 살았었는데 네. 그 당시에 백화점이라고 말하긴 뭐하고 무슨 백화점이라고 부르긴 했는데 그냥 지금으로 생각하면 큰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네네. 그 상가 건물 꼭대기에 방방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몇백 원 내면은 15분씩 탈 수 있었어. 저는 되게 자주 타러 갔어요. 너무 재밌었어. 저는 기억이 나는 게 그런 트램펄린을 이렇게 동네에서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제가 살던 동네 이제 공원에 옆에 항상 그 미니 바이킹이 있었어요. 진짜? 미니 바이킹 아저씨가 와가지고 미니 바이킹 아저씨 뭔가 웃긴다. 뭔지 알죠?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트럭에다가 그냥 싣고 오는 거. 그 미니 바이킹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제가 어릴 때 탄 적은 또 없었고 근데 트램펄린이 어디 있었나?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 없었나? 트램펄린이 한국어로 뭐라 그러지? 트램펄린. 방방. 팡팡. 방방이라 부르는 데도 있고 팡팡은 못 들어봤다. 팡팡이 있을걸요? 그래요? 네. 어쨌든 댓글 뭐야? 지역마다 청취자 여러분 본인은 트램펄린 파크를 뭐라 부르셨는지. 파크 정말. 어쨌든 저희는 방방이라 불렀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나중에 왜 약간 한때 그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지역 차이 해가지고 뭐 순대를 뭐 찍어 먹냐? 순대를 뭐에 찍어 먹냐 막 이런 거 하면서 트램펄린을 뭐라고 불렀냐? 그게 지역 차가 가장 크더라고요. 뭐 방방, 봉봉, 퐁퐁, 퐁퐁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거기서도 아마 서울은 트램펄린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역시 서울은 다르구만. 저는 트램펄린이라고 기억합니다. 네. 계속 읽어주시죠. 네. 남편의 근무 일정 때문에 제가 대부분의 계획을 맡았습니다. 남편도 금전적으로는 기여를 했지만 테마를 정하고 장소 예약을 하고 케이크를 주문하고 답례품을 만든 건 모두 제가 했습니다. 제 딸은 아빠를 정말 좋아해서 아빠가 최애의 부모입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좋아하면 아빠 하는 친구인가 봐요. 아직 5살밖에 안 됐으니 아이에게 섭섭한 감정은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건 어쩔 수 없네요. 그걸 사람들은 섭섭하다고 하죠. 그렇지. 아니 그리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을 때 5살이 아빠라고 고르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거의 99% 이상 엄마가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엄마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건강상의 이유로 저는 아이와 함께 뛰어놀 수가 없어서 남편이 대신 놀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네. 남편과 아이 둘 다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른 아이들도 아주 잘 놀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그리고 그 전과 마찬가지로 저는 이번에도 카메라 뒤에 있었습니다. 매년 사진을 전부 제가 찍다 보니 정작 저는 사진 속에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남편에게 여러 번 제 감정을 얘기한 적이 있지만 돌아오는 건 항상 앞으로 더 잘할게 라는 빈 약속뿐입니다. 작년에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파티를 열었고 남편과 함께 딸을 안고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찍어달라고 제 할머니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진 대신 동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결국 또 저는 사진에 없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사진을 인화해 앨범으로 남기고 싶은데 동영상은 인화할 수도 없으니 올해도 사진이 없네요. 스크린샷을 찍으세요. 저는 지금 이전부터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사연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네. 이번 파티가 끝난 후에는 선물을 집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트램펄린 공원에서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20분을 선물 여는 데 쓰기보다는 아이들이 더 많이 놀 수 있도록 집으로 가져오기로 했습니다. 그치, 여기는 이제 공원 이용료를 시간당으로 내는 거니까 손해줘 여기서 언박싱 하고 있으면. 그런데 집에서도 역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사진에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루가 끝날 무렵엔 너무 속상했고 제가 기분이 안 좋다는 건 남편도 알아챘습니다. 뭐 제가 숨기지도 않았으니까요. 제가 딸에게 잘 자라고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남편도 따라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그냥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 때문에 그래. 3년째.
방금 침실에 들어왔는데 남편은 따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지쳤어요.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빈말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작은 일들을 제외하면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정말 가끔은 제가 그의 생각 속에 전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혹시 그냥 사진 좀 찍어달라고 말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저네요? 네, 이때까지 읽는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굳이 그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제 남편이라면 저와 딸이 함께 있는 사진을 스스로도 원할 거라고 믿고 싶거든요. 남편이 저와 딸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찍어준 건 제가 29번째 생일을 맞아 식당에 갔을 때였고 그마저도 제가 부탁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이젠 정말 지쳤어요. 저는 언제든 아플 수도 있고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딸이 가진 제 사진이라고는 제가 셀카로 찍은 것들 뿐입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특별한 날에 찍은 사진은 하나도 없고요. 우리 부부는 스케줄이 엉망이라서 남편을 다음 주 일요일까지는 다시 못 볼 예정입니다. 가끔은 그가 밤을 새워서라도 아침에 저를 보려고 하긴 하지만요. 남편이 야간 근무를 하나 봐요. 그 야간 시프트가 있는 일을 하나 보네.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까지 둘이 서로 일정이 안 맞는 거예요. 네네. 그게. 한편으로는 지금 당장 문자로 제 감정을 다시 전하고 싶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큽니다. 이번이 3번째로 남편에게 말한 거지만 사실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딸의 생일 사진 중에 저와 함께 찍힌 것도 심지어 배경에라도 제가 있는 사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속상하고 지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 하시죠. 저는 그 사연 지금 초반과 후반에 그 전반과 후반에 지금 제 감상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요? 말씀해 주시죠. 제 처음에는 읽는 내내 답답했어요. 찍어달라고 하면 되지. 아니 그리고 진짜 구식 카메라에도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타이머 쓰면 되지. 근데 거기 대댓글을 뭐라 달았냐면 네. 자기는 자연스럽게 찍히고 싶다. 그러니까 막 사진 잡고 하나 둘 셋 김치로 찍히는 사진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을 누가 사진에 담아줬으면 좋겠다. 네네. 라고 한 거예요. 자기는 타이머로 찍히는 사진들이 싫다. 네. 자기는 캔디리한 포토를 원한다. 라고 댓글에 적혀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동영상 얘기는 일단 알겠고 동영상 얘기는 그 북수아님이 말한 것처럼 스샷을 찍으면 되겠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럼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초자연스럽지. 스크린샷을 찍으면. 근데 그 앞으로 더 잘할게라는 빈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 점에 대해서 이 감정을 여러 번 얘기했고 앞으로 더 잘할게? 이거는 뭐 빈말이겠죠. 저도 빈말이라고 생각해요. 뭐 대체로 남자들이 빈말. 아니지. 빈말은 아니지. 진심은 진심이에요. 까먹는 거죠. 그렇죠. 일단 계속 말씀하시죠. 저도 할 말이 많은데 말씀하시죠. 근데 그게 이런 거야. 저는 왜 매번 그냥 그때 그러니까 그때 그냥 나도 이제 찍어줘. 자기 내가 많이 찍어줬으니까 나도 우리 딸이랑 같이 사진 찍어줘. 뭐 예를 들어 한 장 찍고 그냥 찍었어 하고 주려고 해. 그러면은 아니 그러지 말고 자연스럽게 막 한 30장 100장 찍어줘. 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아이 귀찮게 왜 그래 라고 하면은 진짜 싸움이 나겠지만 그렇죠. 내가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진짜 사진 내가 얘랑 딸내미랑 놀고 있는 사진을 아무렇게나 그냥 100장 찍어라. 원래 자연스러운 사진이라는 거는 100장 찍어서 한 장 건지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100장 200장을 찍어라. 그중에 내가 나중에 하나 고를게. 이렇게 말을 했다면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했어요. 그 읽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여자의 수동적인 스탠스가 다소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후반으로 가서는 이 여자의 그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할까요? 그걸 좀 느꼈어요. 그래서 2단계까지 와서는 이게 단순히 남편이 그냥 사진을 찍어주는 행동 자체를 한다고 해서 이제 해결될까? 그래요? 네, 그냥 이미 이 여자가 너무 오랫동안 이 사진이라고 대표되는 것에 대해서 그 남편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지치고 나에 대한 배려나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네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저는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럼 그 순간에 말하지 않고 이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찍나 안 찍나 보자. 그러면 안 찍죠. 그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안 찍는 상황을 자기가 이렇게 결국 만들어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그냥 쓸데없이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근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남편을 교육시키고 싶잖아요.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해야 됩니다. 전에 말해도 안 되고 후에 말해도 안 돼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남편이 이거 강아지 훈련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맞아. 근데 강아지랑 인간이랑 똑같아요. 이게 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얘기를 해야지. 이게 앞으로 롱텀으로 뭐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남편이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알아서 하게 되길 바란다면 그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걸 나는 원해. 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순간에 모든 게 입력이 돼서 나중에라도 기억이 날 확률이 있지. 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 때 그냥 앞으로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라든가 끝나고 이번에도 왜 안 해줬어. 라고 하면은 이게 사람이 뭐 아무리 이성적인 동물이지만 어쨌든 그가를 연결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지적을 해주고 그걸 해줘야 원하는 바를 이뤄낼 수가 있다. 그것도 단번에 되는 거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너무 지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흔한 그 부부싸움의 그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진짜 어리석은 게 내가 이 모든 게 너무 싫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까지 생각을 하는데 나 사진 좀 찍어줘. 이 말 한마디를 하기가 싫어가지고 자존심 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날선 눈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이 되잖아. 근데 그리고 제가 또 하고 싶었던 말은 이 여자가 크리스티가 이런 식으로 썼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진을 찍고 싶을 텐데 왜 안 찍는지 모르겠다. 그게 약간 괄호 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거기에 아주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도 너무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람마다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럼요. 사진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맞아요. 아니면 뭐 다른 걸로 선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도 맞습니다. 있고. 근데 나랑 똑같은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라고 짐작을 한 다음에 그걸 안 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 아주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남편도 이게 바로 수정이 안 되는 게 남편에게는 사진이 중요한 표현 방식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남편한테는 사진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전혀 지금. 중요하지 않은데 그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를 이 사람은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한 다리 건너서 생각해서 그걸 생각해내기가 어렵죠. 우리 뭐 그리고 생일 파티 하고 있으면 얼마나 정신없어요. 애들이 뭐 내 애도 있고 다른 애들 막 다 뛰어다니고 있을 거 아니야. 그 상황에서 내 안에 내재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가동시켜가지고 사진을 찍기가 쉽지 않다. 저는 제가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이 아내가 과연 남편한테 사진이 나에게 갖는 의미, 이렇게 내가 행복한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는 것에 대한 의미가 나한테는 얼마나 큰지를 남편한테 설명한 적이 있을까. 그냥 나 빨리 사진 찍어줘. 왜 내 사진 안 찍어줘. 화만 내고 또 사진 안 찍어줬어. 그냥 이런 식으로 왜 사진 안 찍어줬어. 사진 찍어달라니까. 이렇게 남편이 했던 액션 하지 않았던 액션에 대한 얘기만 했다면 남편이 안 바뀌겠죠. 근데 그리고 물론 안 바뀐 것 자체도 물론 짜증이 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남편한테 여보 나는 사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두고도 그리고 이 여자가 지금 모르긴 해도 건강에 어쨌든 오랜 지병이 있거나 약간 안 좋은 것 같죠. 계속 체력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약간 뭐 좀 드라마틱할 수도 있지만 건강 때문에 아이랑 잘 놀아주지도 못한다고 했을 정도면 진짜로 뭐 병이 악화된다거나 해가지고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겠죠. 자기는 딸을 그러면 내버려두고 세상에 두고 떠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면 더더욱이나 그렇다면 나는 진짜로 사진이 난 너무너무 중요하다. 딸에게 주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도 사진이 나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개념적인 이야기를 그 가치에 대한 거를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도 남편이 무시하고 그걸 이제 무시한다는 게 그냥 완전히 잊어버려. 네한테 중요하든 말든 나한텐 중요한 게 아니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고 무시를 했다면 그리고 그게 3년째 반복이 됐다면 저는 이 남편한테 사랑을 잃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단순하게 사진 왜 안 찍어서 올해도 왜 사진 안 찍었어? 또 사진을 안 찍어줬어. 3년째 이렇게 화만 냈다? 그러면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좋지 않아 효과적이지 않은 맞아요. 방식이었던 거죠. 기분이 상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이런 류의 사연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드는 게 거의 모든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으로 해결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얘기해야 될 거는 내 감정에 대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의 근원에 대해서 네가 사진을 안 찍어줘서 화가 났다 해서 내가 화가 났다에 대한 말보다는 네가 사진을 안 찍어주는데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부간에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왜 꼭
꼭 이렇게 표현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메시지라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꼭 부부간이 아니라 어떤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아이메시지를 적용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은 대부분의 갈등 상황에서는 뭐 친구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부부가 됐든 뭐 회사에서 동료가 됐든 간에 네가 왜 이걸 이렇게 했어? 너가 이거 잘못했잖아. 아니면 너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잖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서로를 비난하는 방향으로 시작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이메시지는 내가 어땠는지, 나는 이래서 속상했어. 나는 이래서 화가 났어. 그걸 설명하는 게 아이메시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럼 얘기를 여기서는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사진이 이렇게 중요한데 너가 이걸 찍어주지 않고 그래서 나는 당신이 마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속이 상하고 화가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냥 왜 사진 안 찍었어 올해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아니겠죠. 아내를 보기 위해서 밤을 새기도 한대잖아. 네, 그러니까요. 너무 피곤한데 내 얼굴은 보고 자야지. 약간 그러니까 이 남편에겐 중요한 게 서로 함께 보내는 시간이 중요한 거야.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아내에게는 뭐 그게 뭐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몰라도 약간 이렇게 지나가듯이 중요하겠죠. 왜 그래? 중요하겠죠. 아니 내 말은 뭐 그런 걸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군. 어쨌든 우선순위가 다른 거겠지. 근데 남편도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 외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 것 같잖아. 남편이 뭐 바람을 핀다던가 뭐 평소에 나를 뭐 존중해주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냥 이 사진 오직 하나가 문제인 건데. 네. 그냥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사진 좀 찍어줘 하면 똑같이 그냥 알았어 다음엔 찍을게 하고 까먹을 거라고. 근데 내 말은 매번. 그러니까 매번 이 여자가 그 말을 하기 싫은 이유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자연스럽게 느껴야 될 감정이다. 나의 사진을 찍고 싶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매번 실망을 하고 하는 거죠. 그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응당 찍어야지. 근데 그게 응당 그런 게 사실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매번 사진을 찍어달라고 말을 하면 된다.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내가 매번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싫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이 남편은 그러면은 그냥 사진 찍어주는 게 그냥 정말 사진을 찍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의미로 계속 행동을 반복할 거고 여자는 여전히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나한테 중요한 일인데 계속 내가 부탁하게 만드는 상황이 싫은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제이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어쨌든 남자가 아무리 그걸 다 이해하고 납득하고 앞으로 생각해야지 다짐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도 사람이 정신없는 순간에는 그 생각이 안 들어요. 네, 그렇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근데 이제 그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서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라 이 남자 본인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커런트 시츄에이션일 때는 사진 찍어달라고 그냥 다이렉트로 부탁을 하는 게 저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복숭아님이 내 이 상황과 감정에 대한 원인을 왜라는 거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내가 왜 그러니까 당신이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 것에 내가 왜 이렇게 속이 상한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렇죠. 납득시키고 그거를 남편이 이해를 해준다면 그랬구나. 나한테는 근데 왜냐면은 복숭아님이랑 저랑도 이런 게 있잖아요. 많죠.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복숭아님은 전혀 이 복숭아님의 인생에 있어서 전혀 중요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거나 사실 지금 뭔지 생각이 안 나. 그런 게 있죠. 근데 그런 게 있을 때 저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거나 다퉜을 때 저희는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게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이거를 꼭 지켜달라거나 이거를 좀 늘 주의를 해달라거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고 혹은 왜 이게 나를 얼마나 기쁘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복수아님 말대로 복수아님은 그게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또 뭐 그걸 진짜 100% 체화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 당신은 내가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의 감정에 대해서 깊이 진솔하게 또 긴 대화를 나눴다면 수아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떠올리겠죠. 그런 상황이 또 재현되거나 할 때 맞아. 제니는 이런 거를 좋다고 했지. 혹은 이런 거를 싫다고 했지. 라는 게 한 번쯤 떠오를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럴 때면은 제가 또 한 번 주의를 주거나 혹은 부탁을 하거나 어떤 좋은 경우든 나쁜 경우든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이제 매번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 되지 이전에 그런 좀 더 깊은 대화가 이 와이프가 먼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맞아요. 남편은 지금
지금 백지거든. 아무것도 몰라. 모르지. 근데 모르는 게 당연해요. 어쩔 수 없지. 약간 생각 왜 매번 사진 가지고 그러지? 그렇게 생각할 생각하겠지. 거예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이분이 막 되게 인스타그래머블한 사진을 좋아하는 건지. 근데 그런 느낌은 또 아닐 것 그냥 같고. 그냥 앨범으로 보관하고 싶을 만한 그런 사진을 원하는 근데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 이분은 뭐 예를 들어 어릴 때부터 되게 병약해가지고 늘 자기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왔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정말 소중한 딸에게 자신의 흔적을 남기는 나의 게. 흔적을 진짜 최대한 많이 남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걸 수도 있겠죠. 이걸 듣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내가 사진이 왜 중요한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러면 그럴 때 뭐라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한테 사진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나에게 아내가 중요한 만큼 이 사진도 이제 나한테 중요하다.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죠. 그럼요. 나한테 아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나한테 중요한 같이 일이다. 약간 패키지로 따라오는. 나 하나 기억났어. 제가 원래 꽃 선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근데 제니님과 사귀고 나서 네. 제니님이 나는 꽃을 좋아해. 꽃을 선물해줘. 약간 이렇게 저한테 입력을 시키셔가지고 네. 요즘은 무조건 꽃을 준비합니다. 근데 무조건이라고 해봐야 뭐 1년에 이벤트가 몇 번 몇 번 없죠. 해요. 근데 네. 이제 꽃을 준비할 때마다 이거는 제니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맞아요. 신경 써서 준비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제가 노력합니다. 네, 맞아요. 제가 그래서 늘 이제 그 꽃을 기대하는 날짜들이 며칠 있어요. 근데 뭐 그 이상 고맙죠, 진짜로. 복수아님이 늘 그거를 그래도 기억하고 제가 막 초반에만 해도 막 전전긍긍하면서 내가 얘기를 안 하면은 까먹고 안 사오겠지 막 이런 생각하고 실제로 까먹고 안 사온 적도 많고 그러나 또 제가 알아서 또 잘 사오고 그러면은 저는 또 너무 행복하고.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원래 선물 주고받는 거에 대한 그 큰 의미를 못 느꼈었는데 맞아요. 그게 제니님에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요하고 그럴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신다고 하니까 맞아요. 제가 또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얘기한 적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이사를 가고 차가 2개가 생긴다면 얼마나 그럼 깜짝 선물이 많아질까. 차 하나로 계속 지내는 걸로. 복수아님이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얼마나 깜짝 선물을 많이 사올까. 아주 기대가 충만하다고 볼 수 있죠. 차를 한 대만 모는 걸로 하죠. 그렇죠. 이사 가기 전까지는 그렇지. 사랑해 여보. 그럼요. 나는 언제나 그런 언젠가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호호호호 그렇답니다. 댓글 읽기 해볼까요? 네. 달선이님이 팟빵 101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00회랑 101회를 광주 교육받으러 가는 길에 들었어요. 벌써 100회라니 제 장거리 운전을 지켜주는 지막스. 300회에는 팬미팅으로 하자. 와우. 오. 2년 남았죠. 오. 2년 후에 한국 가서 라방? 왜 팬미팅? 왜 팬미팅? 아니요. 왜 라방? 팬미팅. 팬미팅 겸 라방. 인펄슨 미팅을 해야. 그러니까 인펄슨으로 앞에 놓고 라방. 진짜 라이브 라방. 팬미팅을 라방으로 하자고. 그렇죠. 앞에 관중 놓고. 나보다 꿈이 더 크네 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막 실시간으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들으셔야 돼. 와, 그러게. 이 녹음을 팬미팅으로 하자고요? 이게 카페 같은 데 하나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앞에 무대 비스무리하게 해놓고 우리가 녹음을 하고 이제 관중석에서 말하다 보니까 민망하지. 사람이 막 쭈그라들면서 웃고 있네. 가능할까요? 근데 예를 들어 그냥 막 한 회차를 다 본격적으로 녹음하는 건 아니더라도 사연 하나라도? 그냥 사연 하나라도 우리 이제 저희 이렇게 녹음한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느낌으로 시연하는 느낌으로 이런 게 궁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탈한 한번 하고.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즐겨 듣는 여러 팟캐스트가 뭐 한 1년에 한 번 정도 라이브 레코딩을 해요. 그리고 진짜 그냥 이렇게 무대 같은 데서 하더라고요. 그 D&D? D&D도 제가 듣는 D&D 팟캐스트도 그건 이제 D&D 무슨 뭐 행사가 있어요. 네. 그럼 거기 가가지고 거기 행사에 약간 무슨 한 세션으로 그런 팟캐스트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있나 봐. 거기서 이렇게 짧은 세션을 하더라고. 그렇구나. 그런 식으로 뭔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언젠간 언젠간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유퀴즈에 나온다면.
제가 이제 그 100회를 리뷰로 들으면서 난 또 꿈이 더 커졌지. 진짜 꿈도 커지고 꿈이 뭔가 더 커졌어? 아니 그러니까 꿈이 더 커졌다기보다는 그 유퀴즈를 향한 나의 마음이 더 커졌다. 또 유퀴즈 이상의 뭔가 있네. 유퀴즈 그 이상까지는 아직 언감생심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유퀴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커지고 좀 더 구체화되면서 내가 진짜 그 낮은 의자에 앉아 있는 그 내 모습이 그치. 유퀴즈가 막 완전 쪼그려 앉아서 하지. 쪼그려 앉아서 하잖아요. 그 모습이 딱 상상이 된 거야. 어떤 메이크업을 바꿔 가지? 약간 이런. 왜 웃어요? 너무 구체적이어가지고. 그리고 나는 그런 상상도 했지. 이제 보통 그런 촬영을 하면 작가님들이랑 사전 미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냥 이제 평범한 회사 사무실 회의실 같은 그런 데서 테이블 마주 앉아가지고 작가님이랑 나랑 미팅을 할 거 아니야. 드라마 보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상상하면서 그러면은 근데 분명 그런 미팅은 이제 우리가 카메라로 찍는 거지. 이거 찍어도 됩니까? 그런 거죠. 그런 상상을 구체적으로 해봤답니다. 네. 듣고 계세요? 유퀴즈 관계자님? 저희 여기 있어요. 언제든 준비가 돼 있답니다. 여기서 사람 살아요. 여기도 사람 있어요. 여기도 사람 있는데. 근데 진짜 팬미팅 너무 좋겠다. 근데 300회쯤에 할 만한 사이즈가 안 될 것 같고. 왜 우리 1년 만에 구독자 1000명 됐으니까. 네. 2년이면 이제 1000명이라고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네요. 저번에는 막 중복표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면 애플 팟캐스트 한정으로 우리 구독자 가장 많은 애플 팟캐스트 한정으로 500명이 됐으니까 2년 후면은 1500명? 단순 그렇게 하면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겠지. 아니 근데 기하급 수적으로 안 늘. 보통 유튜브 그 채널 뷰수 곡선 보면 이렇게 꺾이는데 우리는 이렇게 늘어가는 엑스포넨셜로 기대를 하는 거야? 안 되겠지. 자, 그럼 1500명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 뭐지? 그냥 정상 곡선을 뭐라 그래야 되지? 수학 용어로 뭐라 그러지? 직선? 뭐야? 비례 곡선? 비례 곡선. 정비례 곡선. 정비례하게 올라가기만 해도 땡큐입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난 1500명 되는 것도 감지덕지라고 봐. 그 뭐라 해야 되냐? 그것도 욕심이라고 봐. 1500명을 목표로 해야죠. 그럼요. 만약에 1500명인 상태에서 팬미팅 하면은 몇 분이 나오실까? 진짜 50명? 저는 20명 생각했어요. 20명? 네. 그래, 20명도 좋다. 왜냐하면 진짜 1500명 중에서 예를 들어 그냥 리스너가 1500명이야. 청취자가 1500명이야. 그 중에서 제가 진짜 찐 막둥입니다. 팬입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한 몇백 명 된다고 쳐봐요. 한 500명 이하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 그러면 진짜 한 200-300명 이내로 떨어질 것 같아요. 1500명이라고 치면 비율상.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게 좀 갑자기 현타가 아니야 현타 아니야. 나는 지금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아있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그 중에서 스케줄 문제와 그리고 지역적 문제, 예를 들어 저희가 한국에 가가지고 팬미팅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서울에서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서울 모처에서 어느 날 어느 시에 팬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지역과 스케줄을 맞춰서 서울 팬미팅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은 제 생각에 20-30명 내외일 거다. 야, 우리 많이 컸다 이런 얘기도 하고. 10명짜리였는데. 근데 제 생각이 되게 구체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않나요? 합리적이네요. 아주 합리왕이네. 왜 웃냐? 다음 댓글 읽어볼까요? 네. 왜 이렇게 한숨 쉬어요? 한숨 아니야. 자, 저희 1123촌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제 겨우 1000회에 첫발 내딛었을 뿐 하지만 격하게 축하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이거 다 100회에 달린 댓글인가요? 이건 101회에 달린 걸걸요? 네, 그리고 시골마리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100회 축하합니다요. 이불 정리는 한번 털면 많이 하는 거였는데 매일 하시는 거 신기해요. 그리고 펫시팅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꾸며놓은 집들 구경할 수 있다는 게 부럽습니다. 크크크크크. 다른 사람이 꾸며놓은 집도 구경하고요. 진짜 개더러운 집도 구경 많이 합니다. 재밌어요. 네. 재미는 있겠다. 재미있습니다. 인간이 이러고도 살 수 있구나. 많이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도돌리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늦었지만 100회 축하드립니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돌리님은 곧 6,000명이에요. 도돌리님이야말로 팬미팅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게. 라이브로 다 같이 낯설 보는 거지. 그거 괜찮네. 라이브로 그 본방 보면서 리뷰하기. 저희가 아이디어 드렸어요.
그리고 채네미님이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거는 초등호주님이 두 번째로 보내주신 팬아트에 달린 댓글이에요. 네, 인스타 댓글이죠. 네, 그림 아주 귀엽고 지막스와의 분위기도 완전 어울려요. 하트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리고 그 초등우주님이 두 번째 팬아트를 보내주셨는데 또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으로 가서 구경하시고 하트도 눌러주세요. 네, 라이크 너무 눌러주세요. 귀여워요. 진짜 귀여워요. 너무 잘 그렸어요. 초등우주님이 이메일을 또 하나 보내주셨어요. 제목이 아이패드 호소인 점점. 아이패드 가지고 계실 것 같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삼성 패드로 그리는 아이패드 호소인이랍니다. 그래도 이번 달 17일에 학교 대표로 느낌표 과학대회에 나갈 때 금상을 받으면 아버지에게 아이패드를 하사받을 수 있다고 했죠. 하사받을 수 있다죠. 아이패드 받아서 팬아트 왕창 보내드릴게요. 하트 오늘도 재밌게 듣다가 갑니다. 근데 저는 놀란 게 제가 갤럭시 태블릿을 쓰잖아요. 근데 갤럭시 탭으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좀 이렇게 깨작깨작 해봤는데 진짜? 그럼요. 근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약간 뭐라 그래야 되냐, 장인은 왜 이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 도구를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저는 장인이 아니니까 도구를 가리잖아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나는 그게 다 아니니까 가리잖아. 근데 이렇게 가리려고 보니까 갤럭시 탭이 그림 그리기에 그렇게 최적은 아니기는 해요. 아이패드가 훨씬 잘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근데 학교 대표로 과학대회라니. 그러니까 영재였어. 진짜 대단합니다. 꼭 금상을 받아서 아이패드를 하사를 받으십시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우리 그 과학 경시대 출신 복숭아님이 좀 기운을 주시죠. 화이팅! 내가 약간 대리 수치를 느끼는 제스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몰라 그냥 화이팅 이 생각을 했었죠. 아니 예를 들어 저는 그런 대회에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예를 들어 긴장하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어떤 자세로 임하면 좋을지라든지 뭔가 그런 조언을 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경시대 초등학교에는 안 해봤는데 중학교 때 했던 거 생각해보면 저는 근데 그렇게 중요한 시험 막 1년 동안 준비해서 가는 시험 보는 거 생각해보면은 저는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네. 내가 진짜 여기가 시험장이라고 상상을 하는 거야. 네네. 상상을 하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 모의고사 같은 거 풀잖아요. 모의고사 같은 거 풀 때 이제 여기가 시험장이야 라고 막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해. 네. 주변에 막 다른 수험생들도 막 다 앉아있고 근데 앞에 막 누군가 타이머를 맞춰 딱 시작을 해. 그런 걸 상상을 다 이제 진짜 그 상황을 그냥 문제만 보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 상상을 하고 가면은 실제 그 상황에서 조금 덜 당황하는 것 같아요. 모르는 문제 나왔을 때 막 당황하잖아. 그쵸. 그런 게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막 미리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고 가는 게. 어떤 시험을 모의고사를 그럼 과학경시대. 경시대. 그것도 1년에 저 중학교 때는 제가 이제 과거 진학을 목표로 시험을 보는데 과학경시대가 1년에 한 번 있었나 그래요? 한 학기에 한 번 있었나 많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과학경시대회가 있고 무슨 올림피아드가 있고 그러는데 과학경시대회 시대회가 있고 도대회가 있고 전국대회가 있어요. 네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과거에 가려면 도대회 은상 이상은 받아야 돼. 전국대회는 진짜 나가기 힘들고. 네네. 근데 저는 전국대회 못 나가봤어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막 은상을 받아야 된다. 지금 도대회 은상까지 받아봤던 것 같아. 도대회 은상 받고 저는 사실 경시대회로는 과거를 못 갔고 올림피아드로 간 셈이거든요. 물리 올림피아드, 생물 올림피아드 이런 식으로. 생물도 했어요? 생물 그때는 이제 다 했으니까 그때는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물리 올림피아드, 생물 올림피아드 다 했죠. 네네네. 다 해가지고 상을 짜잘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좀 큰 상 하나 못 받고 상을 짜잘하게 많이 받아가지고 짜잘바리 많이 모았어. 짜잘바리 많이 모아서 과거로 갔는데 네네. 그 당시 생각해 보면은 요즘 아예 다르겠죠. 그 당시 이제 도대회 금상 타면 자동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었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되게 시험 볼 때 막 집중해서 봤죠. 근데 2학년 때도 막 잘하는 친구들은 2학년 때도 막 입상을 하는데 사실 힘들고 3학년 때 그러니까 한 기회가 한두 번밖에 없으니까. 중3 때. 중3 때. 그렇군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서 공부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작 과거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어. 아이고. 아니 저는 제 시험 같은 거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렇게 막 인생이 중요했던 시험은 사실 수능이죠. 그렇죠.
근데 뭐 저는 수능 때는 그렇게 별로 안 떨었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재수를 했는데 첫 수능 때는 망했다 싶어서 별로 안 떨렸고 두 번째 수능 때는 잘 봤다 싶어서 안 떨렸어요. 별로. 네. 그냥 뭔가 막 대박 났다는 느낌도 아니고 그냥 준비한 만큼 잘했다. 물론 그때 아쉬운 게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막 아이고 폭삭 망했다 어떡하지 이런 느낌도 아니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적당히 괜찮은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이 정도 목표했던 대학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서 시험 보면서도 그렇게 떨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막 시험 볼 때 그렇게 떠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나 너무 떨리면은 저는 청심환을 먹으라고 하고 싶은데 초등학생이 청심환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대회가 뭔지는 또 모르겠고 체력적으로. 경시대회는 또 아닐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닐 수 있겠죠. 초등학생이니까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학교 대표로 나간다는 거 보면 뭐 적어도 그냥 뭐 최소 단위로 봐도 구 단위의 뭐 다 대회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가 됐든 화이팅 하시고 또 열심히 준비해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보시면 되니까 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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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둥이 여러분, 오늘의 지막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저희 지막스 채널 많이 소개해주세요. 박둥이가 늘어갈수록 저희가 지막스를 꾸준히 해나가는 동력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인스타그램 아이디 gmaxcast, gmaxcast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는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스포티파이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게 미안합니다. 미안하죠. 당황해서 말이 약간 꼬였네요. 그럼 저희는 더욱 흥미진진한 사연을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